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확장 재정 그리고 혁신 성장, 포용 성장 그리고 사회안 전망을 더욱더 촘촘히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 제시를 했고요. 저는 이 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그 사회안전망 강화 특기 위원장을 또 당에서 맡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저희가 물론 이제 성북 간만 대사 지역적인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 기초연금 만족도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 지금 빈곤 실태조사, 청년들이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이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면은 기초연금 만족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의존도가 또 높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월 소득의 59%를 이 기초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생활에 도움이 된다가 64%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 후에 어떤 가장 큰 변화를 느꼈냐.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저기 제가 표를 다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상당히 당당해졌다. 뭐 이렇게 중요하게 나와 있고요. 생활의 변화가 느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금액에 만족한다가 34%에 불과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그 프로티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기초연금을 얼마를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지금 조사 대상의 연령이 좀 80세 이상이 좀 많다 보니까 70%가 좀 넘습니다. 30에서 35만 원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걸 갖고 생활을 할까 했는데 지금의 수준에 만족할 뿐더러 또 앞으로 원하는 액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60% 이상은 35만 원 이상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정책 질의를 했을 때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서 아무리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할지라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고령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좀 차등 지급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부장님?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시정연설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추가로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 대상을 지금 157만 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계획에서 크게 변함은 없는 거죠. 네. 21년도까지의 목표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일부 땡겼습니다. 좀 일부 땡겼습니까? 예, 뭐 21년 70%는 맞는데요. 예, 예. 또 밑에 하위 계층은 좀 더 20년, 19년으로 좀 땡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하면서 이 30만 원까지 그 인상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43% 정도는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모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연금이 매년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감면 혜택 어르신들에 대한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더욱더 높이고 또 국가에 대한 또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재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신청했다 탈락했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 수급의 대상을 기본적으로 느리거나 보편적인 제도로 저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희 이 회장한테도 줘도 됩니다. 그리고 30만 원 주고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거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건 보편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청년에 대한 것은 표를 봐주시면 알겠지만 청년에 대한 그 빈곤 실태를 조사했을 때 청년의 주거 문제가 가장 빈곤의 큰 원인이 되고 있어서 전체의 대상자 중에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다라고 하는 답변한 청년이 몇 프로가 나왔냐? 9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주거비 부담이 대략 그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거나 상회하는 그 주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청년 임대주택 2만 9천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세우고 예산의 그 방향을 세운 거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 주거급여를 몰라서 신청 안 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62%가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정부의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정부가 기본적인 정책, 재정 정책을 제대로 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부양 의무자 제도가 기준이 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우선 주거 부분부터 이게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청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저는 약간 아쉬운 거는 시정연설 하실 때 청년 임대주택의 물량을 좀 더 늘려서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100만 원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10만 단위가 넘게 기재부에서 좀 더 부총님께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주거 문제가 제일 저희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부분에 정책 역량을 쏟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 내에 저희가 21만 호의 청년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현재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청년들에게 대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가구일 경우에 상당 부분이 적극적으로 주거급여를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세요. 기초연금 부분에서도 좀 더 보편적인 제도를 확장. 예, 그럼 저희는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방법론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